서울 강북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용산구 한남동과 성동구 성수동 재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서울의 부천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서울 서남권에 위치한 신정 역세권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또 이쪽 역시도 판도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매물도급 단지가 들어옵니다. 오늘은 신정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서 추진위에서 소식지 2호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거를 소식지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정역세권 추진위 위원장님 명의로 나왔고요. 정비계획 위반 신청 완료가 동의율 72%라는 얘기로 지금 나왔습니다. 카페를 통해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요. 23년도 4월 13일 양천구청에 정비계획 위반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는 내용이고요. 전체 소유자 72% 이상 압도적인 동의율로 신정 역세권 재개발의 강력한 추진을 보여줬다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예비 조합원들에게 이번에 소식지를 통해서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위 허가 제한 고시가 발효됐죠. 2023년 7월 6일자로 발송이 됐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신축 빌라 건축 등이죠. 투기 수요의 유입, 지분 쪼개 등을 막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3년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개발행위 제한 탄원서를 접수받아 양천구청에 접수하였었죠. 그 결과 양천구청에서 6월 8일부터 14일간 연락공고 기간을 거쳐 23년도 7월 6일 신정 역세권 재개발 구역 내 행위 제한이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신축행위나 지분 쪼개기는 불가해서 우리 구역의 사업성을 지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조합원 수가 늘어나고 노후도가 떨어진다면 사업성에 저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죠. 자, 서울시 역세권 시프트 제한이 강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신정 역세권은 제외가 된다는 얘기죠. 최근 서울시는 대상지 면적 기준 상한 신설과 신축 비율 제한 등 내용을 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운영 기준을 일부 개정이라 대폭 개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규 현장에 대한 역세권 시프트 제한을 강화하였죠. 이제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최대 면적이었었는데 최대 면적 2만 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는 얘기고요. 또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노후도가 30%인데 이거를 60%로 앞으로는 역세권 안 해준다는 얘기 같습니다. 대상 신축 건축물 비율 10년 이내에 신축 건축물 비율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을 지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가로해서 여기에 10년 이내에 된 그 신축 건물이 15% 이상 되면은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된다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사전검토 제도죠. 소유자 50% 동의인데 먼저는 소유자 50%만 됐으면 됐는데 이번에는 토지 면적의 그러니까 국공률을 제한 40% 이상 동의가 됐다는 얘기고요. 20m 이상 도로원에 접하는 대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죠. 저는 이게 최고의 아마 그 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20m 도로에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토지는 좋은 토지죠. 그래서 일조권도 받질 않고, 그러니까 이런데 보면 주로 상가라든가 수익성 건물이 많이 포진하는데 이 중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이게 이제 해준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불가한 사항이라고 봐야 되죠. 네, 공공기여죠. 공공기여. 그러니까 이방권자 사전검토 가이드라인 등에서 필요시 공공시설 등은 별도로 확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신정 역세권은 복받은 땅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기존 운영 규정이 이제 변경됐다는 얘기죠. 기존 운영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큰 저거죠. 그래서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건립 운영 기준이 23년도 6월 30일인데 이게 7월 1일 기준이죠. 2024년도 7월 1일 기준에서 이전에 접수가 됐으면은 이제 이 기존 운영이 적용되는 거죠. 이후에 접수됐으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새로운 걸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면적 대비 6,000평 이하, 뭐 모아타운 쪽으로도 아마 많이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정비 기반시로 한다면 뭐 지역주택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항을 또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통합심의가 의무화됐다는 얘기죠. 자, 기존에는 건축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뭐 환경영향평가 등 영합평가를 각자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등에 관한 이 특례죠. 신설을 했죠.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의 용적률 추가 완화된다는 얘기죠. 일부를 뉴홈 공공분양으로도 이제 또 활용하겠다. 뭐 1.2배 뭐 이제 이런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및 지정개발자에 대한 사업 시행 특례. 공공기관 지정개발자 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시 사업 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 개입, 정비 사업 시행 계획을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해주겠다. 뭐 이제 깔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 공유 지분자의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고,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가 직계 존비속은 해당 구역의 조합 임원이 될 수가 없게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공포 즉시 또 시행해야 되는 거고요. 또 시공자 선정 총회 시 지적 요건 출석 요건 강화.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 50%, 취소 시는 20% 이상 출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게 강화가 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더 확실하게 깔끔하게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업 추진 결과를 이제 봤는데요. 21년도 12월 23일 추진위가 발족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22년도 5월 30일 날 신정역세권 도시정비원 재개발사업 사전검토안이 접수가 됐죠. 이제 추진이. 그래서 여기는 2023년도 7월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 후에 또 23년도 4월 13일 날 신정역세권 정비계획 위반 제한 접수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신정역세권 또 7월 6일 날 개발행위 허가에 고시가 됐고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어떤 바뀐 절차라든가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신정역세권은 탄탄대로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 또 진행 절차죠. 사전 검토가 이제 현재까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을 이제 접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기관 부서 협의, 또 주민 의견 청취. 이제 아마 이건 또 따로 또 구청에서 자리를 마련할 거로 보여줍니다. 그 후에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정비 계획 결정 요청. 이제 양천구에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 이제 요청을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이제 다음 절차가 이제 구역 지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절차를 가기 때문에 참 뭐 동의율도 지금 72.5%가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간다면은 신정 역세권은 또 진짜 이게 절차대로 뭐 7년 이내에도 입주가 가능한 그런 사업주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신정 역세권에 네이버 카페가 되어 있으니까 안내가 나왔고요.
또 이 궁금한 사항은 또 이쪽으로 전화하시면은 또 충분히 이쪽에서 또 자세한 또 안내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성부동산은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는 신정 뉴타운에서 도시및 주거정비법 재개발 사업을 몸으로 익혀온 20년 경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내용을 또 궁금해하시거나 또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성실하게 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